알트코인이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 매수하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생각보다 이제 알트코인 상승폭이 꽤 있고 오르는 코인들도 종류가 꽤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알트코인을 이제 매수를 계획할 건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매수를 추천드리는 자리는 아니에요. 만약에 굳이 이런 데서 매수를 하려고 하면 차트를 이제 보면서 골라야 되겠죠.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좀 상승하고 있는 코인을 사는 게 가장 좋고, 두 번째는 고점에서 거래량이 나오지 않은 코인, 일단 그런 코인을 분류를 해놓고 그런 코인 중에서 선택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고점에서 거래량이 나오지 않고 전반적으로 코인이 이런 식으로 상승 추세를 유지한다고 하면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의 기미가 보이는구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사실 이런 코인들은 물론 더 갈 수도 있지만 확률적으로 고점에서 거래량 많이 나왔기 때문에 좀 위험하거든요. 이전에도 제가 예를 많이 들었는데, 웨이브 같은 경우는 처음에 매집이 시작되고 나서 고점으로 갈수록 계속 거래량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떨어지다 보니까 상승 추세를 또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사실은 초기에 매수를 하면 괜찮은데, 어차피 이제 상승이 크게 올랐기 때문에 조금 위험한 거는 거래량이 떨어져서 매도량이 안 나왔지만 갑자기 낙폭을 그리면서 거래량을 만들면서 떨어지게 되면은 여기서 안 나왔던 거래량이 여기서 발생하면서 떨어질 수 있는 거라서 가격이 또 너무 많이 오른 코인은 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코인을 살펴보면은 지금 이오스 같은 경우도 보면 올라갈 때 나온 거래량, 장대 양봉까지는 거래량 쭉 나오다가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거래량이 갑자기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남아 있어서 이제 올라가는 상황,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코인들 있잖아요, 갑자기 급등해서 고가에서도 계속 거래량 치고 나가는 코인들은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저런 것보다는 상승 추세를 유지하면서 특히 양봉이나 이런 것들이 좀 좋게 나온 코인들을 위주로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플로우가 가격을 보면은 고점에서 지금 거래량도 나오고 빠졌는데 저점에서 거래량이 계속 많이 나왔어요. 저점에서 거래량이 나온 거는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제가 항상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고가로 가면서 거래량도 크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고 전반적으로 양봉들만 계속 생성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플로우 같은 차트들이 조금 안정적일 수 있죠, 다른 것보다는. 칠리즈 같은 경우도 지금 좀 늦긴 했지만 양봉 나오고 음봉에 거래량 안 나오니까 양봉에서 또 상승하는 현상, 이렇게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아까는 음봉에서 이제 거래량이 더 많이 나온 것들 위에 많잖아요. 이런 것들 음봉은 아니지만 꼬리 긴 캔들에서 거래량이 많이 나온 것들, 이런 것들은 오히려 좀 위험할 수 있고, 이렇게 안 나온다면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제 차트가 사실은 이렇게 상향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꽤 돼요. 이런 차트들만 나오면 이거 사실 시장이 좋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좀 있긴 있어서 추가 상승의 여지는 좀 남아있지만 그 상승의 폭이 그렇게 클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저는 일단 사진 않는데, 이게 이제 과거의 차트가 별로 없지만 위믹스 같은 경우도 조금 의심될 만한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올라가면서 양봉에서, 이게 장대 양봉이거든요. 그러면서 거래량을 만들어 놨는데 음봉일 때는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떨어지는 현상을 만들고 있죠.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해놓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살펴볼게요. 밀크 같은 경우도 흐름 자체가 여기에서 양봉을 사실 시장을 지배하는 양봉인데 거래량 없이 고점을 뚫었다, 그럼 여기서 사실 매도만 안 나왔다고 하면은 가능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 자리인데 매도가 생각보다 많네요. 엔진코인도 좀 수상한 움직임이 보입니다. 사실 저가에서 사실 이만큼 큰 양봉이 나왔고, 이런 것들은 만약에 비트코인이나 전반적인 상황이 좋았다고 하면은 종가에 매수를 하게 되면은 사실 이렇게 거래량을 지배하는 캔들의 시초가로 손절잡고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차트긴 하거든요. 이런 차트도 나빠 보이지는 않는다. 완전히 좋다 이러긴 힘든데 좀 애매하게 괜찮은 차트들도 좀 보이긴 합니다. 스토리지 같은 경우도 2연속 양봉이 이전에 시장을 지배했던 캔들들을 뚫으면서 나왔다. 이런 것도 차트상 그림은 사실 나쁜 그림은 아니거든요. 투자 시장에서 사실 코인을 고르는 거는 확률에 베팅하는 거예요. 어떤 종목이 오를 가능성이 더 높은가를 보는 거예요. 오를 가능성이 높은가를 보는 거는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제 오를 가능성이 높은 코인을 찾으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투자 시장에서 현금 자본도 충분히 유지를 해야 되고, 시장에서 내가 가진 코인이 아닌 시장을 좀 객관적으로 종목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금 관리가 운영이 되어야지만 또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좋은 코인을 그 당시에 고르려고 하면은 현금화를 항상 하고 있어야 된다. 썸씽도 올라가면서 여기서 그 망치형 캔들 나왔거든요. 망치형 캔들은 좋을 수밖에 없는 캔들이고, 여기서 이제 거래량도 많이 실려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수상하죠. 제가 봤을 때 사실 이렇게 갑자기 급등하면서 거래량이 고점에서 폭발하는 건 좀 위험하거든요. 그 다음에 웨이브 같은 경우도 차트는 좋지만 이미 상승폭이 좀 커졌기 때문에 어디에서 팔아도 사실은 이 가격을 올린 사람들이 이익 실현이 가능한 구간이고, 그런 걸 봤을 때 좀 시장에서 괜찮다고 찾는
아파트들이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이것들을 매수하는 게 적합하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우리가 이번에 딱 수익 내면은 개인 투자자가 수익을 내고 나서 딱 멈출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번 수익 내면은 또 다른 코인을 골라서 또 수익 내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에 상승하는 것보다 이 뒤에 이뤄질 하락이 더 크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구간이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